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한 달 살기 오디오 브이로그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최대 전통시장인 부전시장, 그리고 부전시장 위쪽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을 탐방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부전시장. 서울처럼 부산에도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부전시장은 부산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부전시장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 각지의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어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근교인 기장, 서생, 일광, 원래 등지에서 농수산물을 싣고 온 보따리 장수들이 동해남부선 부전역에서 짐을 풀고 행상을 벌인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시장은 1973년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여 1974년에 준공했고 1975년 7월 15일에 정식으로 등록시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피란민들이 삶을 일궈낸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부산 최대 전통시장이 된 부전시장입니다. 오후 2시쯤 되어 저는 숙소에서 차도 건너편에 있는 부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주말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금요일 오후에 부전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촘촘하게 늘어선 상점들에는 온갖 상품이 가득합니다. 상인들은 열심히 상품을 다듬어 가게가 좁다는 듯 전시했으며 시장 통로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싸게 파니까 보이소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주로 노인네들이지만 시장을 오가는 행인들은 많은 편이었습니다. 부전시장은 단일한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부전마켓타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부전시장과 더불어 부전인삼시장, 부전인삼마켓, 부전상가, 부전농수산물 새벽시장, 서면종합시장, 부전기장골목시장, 부전전자종합시장 등 8개의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전시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해산물과 과일과 채소, 식당과 떡집 등이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품들의 가격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쌉니다. 이렇게 싸게 팔아도 장사가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근처에 거주한다면 적어도 식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게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전통시장은 현대화되면서 통로를 넓히고 지붕도 만들어서 사시사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전시장도 그런 추세에 맞춰 지붕을 덮어서 눈과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그러나 부전시장은 통로를 충분히 넓히는 데는 실패한 듯합니다. 상인들은 지나치게 통로까지 매대를 놓아서 점포를 확장한 듯하고 통로 중간중간에 노점상들도 있었습니다. 그 통로 사이로 행인들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를 탄 사람도 지나가고 카트에 물건을 담은 사람도 지나갑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막 식당에서 나온 시점에 택시 한 대가 어쩌자고 이 좁은 시장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택시가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저를 앞지른 택시는 그러나 십자교차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택시 맞은편 통로에는 1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그 통로에서 트럭이 뭔가 하느라고 정차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엉뚱하게도 그때를 맞춰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옆에 있는 가게에서 뭔가 사려는 듯 했습니다. 그 바람에 택시를 피해서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하는 행인들이 택시를 탓했습니다. 통로를 자동차가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으니 욕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자신을 욕하는 행인들에 맞서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쌍욕이 섞인 다툼으로 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행인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택시 운전기사는 말싸움을 피하고 차에 올라타더니 천천히 앞으로 몰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때 택시가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상점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택시가 오른쪽 통로로 돌면서 뒷바퀴로 점포에서 길가에 내놓은 배들을 담은 바가지를 박살냈던 것입니다.
바가지는 깨지고 바가지에 담긴 배 한 개도 부서졌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상점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택시 운전기사와 더욱 격렬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바구니에는 배 2개가 들어있었는데 6,000원이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부전시장 가격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1만 원에 팔리는 배 바구니였습니다. 과일가게 주인 여자와 다른 상인들까지 나서서 큰 소리치는 바람에 택시 운전사는 부서진 배를 받아들고 6,000원을 꺼내어 과일가게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그 상황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던 저는 택시 운전사가 계속 불평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현금을 주는 장면까지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행인들이 붐비는 좁은 통로에 수많은 노점상들까지 더해서 시장은 활기에 차 있으면서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러 골목으로 끝없이 이어진 듯 보이는 작은 점포들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는 천천히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급할 것은 없었고 배도 불렀고 구경할 것은 많았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재미있고 활기찬 일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김밥을 사려는 사람들이 가게 앞과 옆으로 긴 줄을 만들어 서 있는 가게를 보았습니다. 명란김밥이라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김밥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명란김밥은 필시 명란이 들어간 것일 듯한데 저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까? 명란가게 정면에는 MBC 오늘의 저녁과 생활의 달인이라고 적힌 황금빛 명패가 2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 소문난 김밥 맛을 보고 싶었지만 저는 긴 줄에 서 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으므로 그냥 마음을 접었고 시장에서 나와 부산시민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산시민공원. 부전시장 북쪽에는 부산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부전시장을 통과한 후 곧바로 부산시민공원으로 갔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산의 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이 땅은 일본군의 승마장과 군속훈련장으로 변했고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이곳은 여전히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인 캠프 하야리아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난 2010년 비로소 캠프 하야리아의 땅이 우리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했고 2011년 8월 착공하여 2014년 5월 1일 드디어 부산시민공원이 정식 개원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다시 찾은 땅, 그 의미가 남다른 공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지도로 보았을 때는 부산시민공원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아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까 무척 잘 꾸며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공원 안에는 물이 흐르고 연못이 있었고 분수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황토길과 모래사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황토길과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황토길 옆으로 작은 천이 흐르고 있어서 맨발로 걷던 사람들은 바위 위에 앉아서 황토로 지저분해진 발을 흐르는 물에 씻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공원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컸으며 거기서 뛰거나 걷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공원은 서울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지만 꾸며놓은 것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부산시에서 공들여서 인공적으로 예쁘게 꾸며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7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넓은 공간이 부산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기를 거쳐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 땅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평화롭게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공원으로 올라온 것은 공원을 직접 보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곳을 통과해서 삼광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부터 삼광사까지는 1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 저는 삼광사로 가기 전에 부전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시민공원을 들러서 가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걷기를 당연시해서 그런지, 걷기에 재미를 붙여서 그런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날은 매우 맑고 투명했으며 하늘은 푸르기만 해서 걷기에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 최대 전통시장인 부전시장, 부산 시민들을 위한 부산시민공원에 관한 생각들을 나눠봤고, 다음엔 삼광사를 방문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부산의 3대 사찰에 속하는 엄청나게 큰 곳이더라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만나요.